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비신부였어요. 물론 이제는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렸지만 말이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운 좋게 이름 있는 증권사에 바로 취직을 한 저는 7년 동안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업계에서 커리어도 잘 쌓고 있고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그렇듯 한 지역에 몰려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심시간 또는 회식 때는 다른 회사 사람들과 마주칠 일들이 잦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이 즐겨 찾는 식당에 유난히 제 눈길을 끄는 한 남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제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전남친이었어요. 웃을 때 치아가 다 보이는 시원한 미소가 매력적이었던 전남친은 어떤 여자가 보더라도 호감형의 훈남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제 연애를 돌이켜보면 한 번도 제가 먼저 좋아한다고 접근한 적은 없을 만큼 소극적인 제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는 몰라도 점심시간이 되면 전남친이 자주 오는 그 식당으로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서면 저도 모르게 전남친부터 찾는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치 빠른 팀장님이 자연스럽게 저와 전남친을 통성명을 시켜줬고 그렇게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저의 네 번째 연애였네요. 처음 한동안은 참 좋았습니다. 제 생각보다 훨씬 다정하고 자기 일에도 무척이나 성실한 전남친에게 저는 한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전남친 역시 저만 바라봐주는 든든한 남자였고 둘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라 양쪽 집안에서 결혼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었죠. 그 사람의 가족은 홀로 계신 어머니와 여동생 한 명 있어요. 전남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과 오빠 한 명 있습니다. 오빠는 3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은 새언니와 잘 살고 있어요. 둘이 얼마나 인고 부부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모습 때문이라도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나 봐요. 오빠네를 보면서 마음 맞는 사람만 있다면 빨리 결혼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상견례 때 보게 된 전남친 가족의 모습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족 그 자체였어요. 자리에 앉을 때부터 서로 방석을 챙겨주는 모습부터 밥 먹는 내내 서로를 알뜰히도 챙겨주는 모습이 그때는 그저 좋게만 보였답니다. 만약 결혼하면 저도 저들의 일원이 돼서 서로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자칫하면 지들끼리만 가족거리는 인간들 틈에서 호구처럼 평생 손해만 보며 살았을 테니까요. 아무튼 당시만 해도 예비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교養이 넘쳐 보였고 남편 여동생은 약간 말괄량이 같은 느낌은 있어도 당시 전남친에게 푹 빠져 있었던 제 눈엔 그런 모습조차 순수하고 활기차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상견례를 마치고 나니 식장부터 청첩장 혼수 예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군요. 저희 집도 형편이 좋은 편이고 예비 씨가 역시 저희 집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여유가 있는 터라 돈 때문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아빠에게 증여받은 18평짜리 빌라가 하나 있거든요. 몇 년 사이에 가격이 좀 올라서 지금 시세로는 3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을 쉽게 증여해 줄 만큼 저희 집이 돈이 넘쳐나는 건 아니었어요. 나름 사정이 있었죠. 사실 아빠가 식당을 크게 하십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좀 복잡한데 젊을 때 아빠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새로 직장을 구하면서 일용직을 전전하시던 아빠가 불쌍했는지 고모가 하고 있던 식당 중에 하나를 받아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아빠는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고 엄마 역시 나중에 뛰어들어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셨거든요. 덕분에 오빠와 저는 어릴 때부터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자랐죠. 아무튼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회사에서 차를 타면 40분이 넘게 걸리는 곳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왕복 1시간 반 가까이 걸리는 거리라 개인적인 여가 생활도 엄두도 못 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빠는 그 점이 계속 걱정이라면서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회사 도착하거나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습관처럼 저희 가족단체 톡방에
출근 잘했어요, 퇴근 잘했어요 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하루는 큰 교통사고를 당해버린 겁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1톤 택배차가 저를 향해 돌진해오는 끔찍한 경험을 했는데 다행히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지만 저는 크게 다치진 않았네요. 하지만 그 사고 이후로 아빠가 난리가 났었죠. 결국 그렇게도 우려하던 일이 결국 현실로 일어났다며 당장 회사 근처로 이사하라고 호통을 치시던 아빠는 결국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빌라를 매입해 제 명의로 돌려주셨습니다. 물론 공짜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 제가 모은 돈 6천만 원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증여세도 제가 냈고요. 그렇게 졸지에 제 집이 생겨버린 거죠. 제가 남자라면 결혼할 여자에게 집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반가울 것 같거든요. 요즘 집값이 좀 비싼가요? 비록 평수는 작더라도 그 집 한 돈이면 몇 년 바짝 더 모아서 나중에 아이까지 키울 수 있는 집을 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집 하나 때문에 제가 파혼을 결심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사실 전 남친이 처음부터 제가 이 집의 소유자라는 걸 알지는 못했어요. 물어본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먼저 나서서 이 집 내 집이야 라고 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신혼집에 대해서 의논할 때가 되어서야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에 대해서 털어놨죠.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서 3천만 원은 빼야 한다. 사실 아빠에게 집값 명목으로 6천만 원 몽땅 드린 후에 제가 모은 돈이 2천만 원 조금 안 돼서 아빠에게 좀 빌렸거든요. 혼수며 예단까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3천만 원 빌렸는데 그건 나중에 집 팔게 되면 그때 갚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당장 팔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아이가 생겨서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하면 그때 예산 짤 때 고려하라고 말했더니 전 남친은 깜짝 놀라면서 그걸 왜 이제야 알려주는 거냐고 하더군요. 딱히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친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용건을 꺼내더라고요. 제 빌라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팔 생각이면 자기한테 팔라고 하는데 솔직히 여기서 이미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말하는 태도가 영 별로였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팔 거면 곧가족이들 예비신우에게 파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부동산에서 알려준 빌라 시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싸게 넘길 의향도 있었고요. 3억이라는 금액을 듣자마자 예비신우가 한다는 말이 당연히 싸게 해줄 거죠? 라고 하길래 1천만 원 정도는 싸게 해줄 수 있다고 말했더니 갑자기 싸늘한 목소리로 너무한다. 그래도 명색이 가족끼리 거래하는 건데 겨우 1천만 원밖에 안 깎아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2차로 기분이 확 상해버렸네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사는 빌라가 위치도 좋고 회사들이 몰린 곳에서 딱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 건물도 지어진 지 3년밖에 안 돼서 거의 새 건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3억보다 더 비싸게 부른 부동산도 몇 개 되지만 나름 빨리 팔려고 3억으로 책정한 건데 1천만 원이나 깎아주면 엄청나게 깎아주는 거 아닌가요? 제 딴에는 최대한 호의를 베푼다고 베푼 건데 저렇게 저를 짠순이 취급을 하니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깎아주길 원하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5천만 원이나 더 깎아달라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다 살다 3억짜리 집 사는데 6천만 원 깎아달라는 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완전히 날강도 수준이잖아요. 마음 같아선 면상에다 쌍욕이라도 퍼붓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참았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그건 곤란하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바로 전 남친에게 전화해서 따졌어요. 최소한 나한테 미리 말은 하고 내 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가 하지.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 그리고 지금 당신 여동생한테 전화 왔는데 3억짜리 내 빌라 사고 싶다면서 6천만 원이나 깎아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요. 그런데 전 남친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자기 여동생에게 화를 내야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전 남친은 더듬거리며 지금 일하는 중이니 나중에 통화하자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뭔가 찜찜했지만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며 있었는데 글쎄 퇴근하려고 준비하는데 이번엔 예비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느낌이 쎄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빌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아니 이제 가족이 될 사이에 그 정도 편의도 못 봐주냐고.
오히려 서운하다며 역정을 내시길래 도저히 이번에는 못 참겠다 싶어 받아쳐버렸습니다. 자꾸 가족 하시는데 가족이니까 오히려 비싸게 사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냐. 그리고 우리 아빠는 내 가족 아니냐고. 우리 아빠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사준 건물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후려칠 생각을 하냐면서 막 따졌어요.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예비시모는 무조건 가족은 하면서 벌써부터 돈 가지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서야 되겠냐며 오로지 저만 탓하는 거예요. 거기다 절더러 제대로 된 가족 간 애정을 모르고 자라서 그런 거냐 하는데 그 말에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6천만 원이 만만하냐? 세상 천지에 3억짜리 집을 2억 4천에 넘기라는 게 말이 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네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다 놀래서 저를 쳐다보길래 바로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알아들을 일이지. 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당신 아드님은 알고 있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비시모가 저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독이 단단히 올랐답니다. 거기다 시댁 무서운지도 모르고 꼴랑집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유세 부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고 했습니다. 과연 당신네 집안한테 시댁이라는 단어가 가당키나 하냐. 시가라고 불러도 감지덕지 수준인데 무슨 헛소리시냐 질러버렸고 바로 전화 끊어버렸네요. 그리곤 바로 전남친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무슨 눈치를 챈 건지 안 받길래 전남친 회사 앞으로 가서 기다리다 만났어요. 예비시모와 통화 내용을 그대로 말해줬더니 전남친 역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더러 너무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가족이라는 게 누가 조금 손해볼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자기 동생이 잘 되면 그때는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잘라내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시어머니 될 자기 엄마한테 막말한 건 꼭 사과받아야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사과할 거 하나도 없다고 하니 버럭 화를 내면서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네요. 그렇습니다. 이놈도 한통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뒤에서 부추겼을 수도 있죠. 그러니 자기 식구들 잘못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저만 탓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네 엄마나 동생처럼 이놈도 저를 돈도 고른 여자로만 본 거죠. 이쯤 되니까 더 이상 화낼 힘도 없고 이유도 못 찾겠더군요. 그래서 당분간 연락 안 하는 게 아니라 영영 안 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같이 돈도 고른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욕심 없고 순수한 여자 찾아보라고 했더니 바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저처럼 독한 여자는 사양이라고 하는데 정말 지금까지 내가 뭐 한 건가 싶고 허무하기만 했어요. 바로 엄마 아빠와 오빠에게 모두 이야기하고 파혼한다 말했죠. 그랬더니 아빠는 제 손을 잡으며 잘 생각했다고 하시고 오빠는 무슨 그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냐고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엄마 역시 그런 쓰레기한테 시집 보낼 뻔했다며 한숨을 쉬시는데 저도 100% 동감했어요. 그나마 결혼 전에 그 인간들 본성을 알아서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결혼하고 평생 호구짓 할 뻔했네요. 곧 며느리 된다고 사람 만만하게 보다가 생각지도 못한 건물 있다는 소식에 침 질질 흘리는 게 가족이 될 인간들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막말로 전남친 동생이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 상황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6천만 원이나 돈을 까가야 할 만큼 시가 쪽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대출도 얼마든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론은 하나죠. 며느리가 될 저한테 그 건물은 사고 싶고 그렇다고 제값 따주기는 너무도 아까웠던 거죠. 왜냐면 그것들한테 며느리라는 존재는 그저 시키면 알아서 기어야 하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가족 같은 소리는 그냥 입에 발린 말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쿨하게 헤어져 줄 줄 알았던 전남친은 일주일 정도 지나자 마음이 급했는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공세를 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보냈던 문자 전부 캡처해놨다고 자꾸 귀찮게 하면 신고해버릴 거라고 하니 그 뒤로는 조용하네요. 다행히 안전이별은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일 뿐입니다. 요즘 워낙 헤어지고 해코지하는 것들이 많아서 좀 불안하긴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혼이 아닌 파혼이라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싶고요. 제발 가족이라는 허울만 좋은 명분으로 며느리 등쳐먹을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당장은 평생 결혼 생각 없지만 또 모르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당분간 현재에 충실하며 살려고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